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도적이고 창의적이며 포용력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기교육은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학생들이 시공간을 넘어 언제 어디서든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주도성을 기르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교사로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꾸로 학습을 실시합니다. 거꾸로 학습이란 학습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학습 주제를 탐구한 다음에 미리 탐구합니다. 그 후에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배움을 정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과에서 수송수단에 대해서 배울 때 수송수단을 배우는 단원에서 학생들이 종이 비행기를 멀리 날리는 방법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학습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연습한 뒤에 학교에서 비행기를 실제로 날려보며 자신의 학습을 점검해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꾸로 학습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움을 학습하며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학습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은 학습자의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라인 특강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실 안에서도 다양한 지역 전문가의 특강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전문가의 특강을 통하여 학생들은 더욱 이러한 지역 전문가의 특성을 활용한다면 교수 학습을 보다 다양화하고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 전문가들의 전문적 시각과 교사의 전문성을 연계하여 학생에게 효과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보충학습을 실시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도 쉽게 기초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1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데이터 인사이트에 따르면 학생들의 체력 저하가 점점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은 신체적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한 학교는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골고루 갖춘 전인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체력 저하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학급 교사로서 건강 체력 증진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시간 운동장 조깅 활동을 실시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아침 시간에 운동장에서 조깅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체력을 증진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조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라포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체육 교과를 활용한 팝스 수업을 실시합니다.
팝스는 건강, 체력, 운동 중심으로 구성된 체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팝스에 제시되어 있는 체력 증진 운동은 계단 오르내리기, 윗몸 일으키기, 빠르게 걷기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팝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육 수업을 실시하면 학생들의 체력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활동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팝스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 체력을 돌아보게 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학교 자유시간과 창체 등을 활용한 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반대항 스포츠 클럽이나 체육 동아리 등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즐겁게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2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은 사이버를 이용한 학교폭력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의 지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급 자치를 활용하여 올바른 디지털 생활 규칙 만들기 활동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이 학급 자치를 통하여 스스로 올바른 디지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규칙을 생각해보고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규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학급 자치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학급 자치를 통해 학생들은 올바른 디지털 생활 규칙의 중요성을 내면화하고 주도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전문 센터와 연계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역사회의 지역 전문 센터와 교사 간의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줌으로써 효과적인 예방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과의 상담을 활성화합니다. 교사는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상담을 함으로써 학생들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사이버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태도들도 함께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교사는 학생에게 올바른 디지털 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으며 학생이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이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이버 범죄 예방으로부터 안전하게끔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3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잠시 구상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협력적 소통 역량과 디지털 에듀테크 활용 역량입니다. 협력적 소통 역량과 에듀테크 활용 역량이 필요한 이유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협력적 소통 역량의 경우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가능성은 교사와의 협력적인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에듀테크 활용 역량입니다. 에듀테크 활용 역량은 현대 사회가 디지털화된 사회이며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수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적 소통 역량과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저의 교사로서의 성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적 소통 역량의 경우 상담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강을 수강하겠습니다. 이러한 상담 기관과의 특강을 수강함으로써 학생들과의 올바른 대화법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담 방법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주며 협력하는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듀테크 활용 역량의 경우 에듀테크 수업 만들기 교육 전문 경시 대회에 참여하겠습니다. 대회에 참여해 봄으로써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면서 스스로의 에듀테크 활용 능력을 되돌아보고 이를 점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즉답형 1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잠시 구상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는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교육에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인해 교육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활용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도덕 이야기 만들기 수업입니다. AI 스토리보드를 활용함으로써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AI 생성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욱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 교과에서 다루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찾기 사례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했던 문제 해결 방법과 AI가 생각했던 문제 해결 방법에 도움을 받아 더욱 풍부한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즉답형 2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